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승부식 32회차에 발매된 축구 두 경기를 분석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두 경기 중 첫 번째 경기는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와 웨스턴 시드니의 맞대결이며, 이어서 두 번째 경기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인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두 번째 맞대결인데요. 무엇보다 이 경기는 지난 1차전에서 1대1의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두 팀 모두 4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승리가 절실한 매치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매치라 생각되어 준비해보았으니, 보시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보면서 오늘의 승부식 32회차 축구 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멜버른 시티와 웨스턴 시드니의 맞대결입니다. 멜버른 시티는 선두 웰링턴을 완벽하게 압도하며 2위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승리 직전까지 경기력에 걸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챙겼다는 것이 호재인데요. 에이스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과 걸맞게 이슬라는 결승 득점을 도움과 동시에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단 한 명의 복귀로 팀 전체의 전개가 짜임새가 2단계 정도는 상향 조정됐다고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아슬란이 퇴장으로 팀을 이탈하자 경기 평균 24회로 급격하게 떨어졌던 박스한 터치가 복귀 이후 평균 42회로 급증하며 효율적으로 위협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주포의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10경기 연속 무득점 부진에 빠진 맥클라렌이 살아나지 못하면 득점 가능성 자체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직전 경기에서 대체 출전한 카푸토 역시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충분한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원정팀 웨스턴 시드니는 드디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거뒀으나 이것이 연패라는 것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최하위인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완벽하게 압도당했다는 것이 최근의 불안한 경기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었고, 최근 6경기에서 16실점을 허용하며 1승 1무사패를 거뒀습니다. 지공전개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반면 속공전개는 짜임새가 제법 출중한 웨스턴 시드니인데, 때문에 경기에 점유를 내줬을 때 오히려 위협적인 공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포인 밀라노비치와 브룩을 위시한 측면 공격의 파괴력은 매경기 상수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과도한 측면 전진은 역습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을 노출시킨다고 볼 수도 있었고,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측면으로 전진하는 상대 이선 자원을 저지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했으며, 박스한 혼전 상황에서 침투하는 상대 선수에 대한 반응이 매우 늦었습니다. 실제로 직전 겨익 두 번째와 세 번째 실점 상황에서도 침투하는 상대를 전혀 저지하지 못해 실점을 허용했고, 이번 경기에서 박스한 수비의 실수는 결국 실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웨스턴 시드니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멜버른 시티의 승리와 저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기는 했으나 오히려 상대의 역습에 휘둘리며 실점을 허용했던 멜버른 시티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멜버른 시티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웨스턴 시드니는 수비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측면 역습을 진행할 전망인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수비의 중심 마르셀루가 팀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박스 장악력이 뛰어난 멜버른 시티를 상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기에 홈팀 멜버른 시티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차전입니다. 홈팀 울산현대는 일단의 기세는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1차전 전북과 무승부를 거둔 것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 전승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수비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1차전에서도 초반 실점 이후 PK를 내주며 급격하게 무너질 뻔했으며, 직전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는 했으나 김천상무를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내줬습니다. 주전 자원들의 체력을 안배하며 승점을 챙겼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며, 이번 경기 역시 중원의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은 울산입니다. 이규성과 고승범 조합의 장악력은 이번 경기 역시 중원에서 상대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승범의 체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1차전 체력 안배를 받기는 했으나 직전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김민영마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에서 대체 자원은 이번 시즌 사실상 한 경기를 소화한 마테우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반 뒷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울산이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전북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수원FC를 상대로 30분 만에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치르던 보아탱이 퇴장당하며
또 한 번 승리를 놓치게 되면서 4경기 연속 무승부의 늪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핵심 자원들을 대거 빼주며 2차전을 대비한 체력 안배에는 성공했는데요. 사사이의 짜임새 자체는 괜찮은 편이지만 선수 간격 문제는 언제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이며 라인과 라인 사이의 간격 유지가 경기 도중 흐트러지는 상황이 잦아진 전북입니다. 간격이 일정하지 못해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문에 4-2-3-1 또는 4-5-1등 중원을 강하게 가져가는 상대에게 중원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차전에서 실점했을 때도 넓은 간격 때문에 너무나 쉽게 전진을 허용하기도 했던 전북입니다. 그나마 티아고와 송민규가 좋은 폼을 보여주는 것이 호재이며 특히나 송민규는 1선과 2선 혹은 3선까지도 내려오며 공격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공격을 원활하게 풀어주더라도 에르난데스가 없는 팀의 측면의 파괴력이 상대를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느껴지는 전북입니다. 이 경기는 울산의 승리와 다득점을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시작부터 격렬한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다소 안정적인 시작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양팀입니다. 그러나 한 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난타전의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울산은 중원에서 전북은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상황이라 서로의 강점을 살린 공격 시도가 맞물린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다득점이 안전한 접근이라 생각되었으며 홈이라는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울산의 승리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준비한 분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최종적인 승부식 조합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의 링크를 통해 경기 분석 문의 주시면 해외 축구 정보 공유방으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